아는 척은 하지 맙시다. 그지? 오늘 시연이가 아픈 관계로. 그리고 그 뭐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뭐지? 질문 같은 거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하라고. 근데 내가 항상 말했지만 내가 계속 너희랑 목동 애들이랑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랑 걔네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걔네는 내가 선행을 되게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계속 질문 수준이 높지 않아서 너희들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질문해. 뭐 말인지 알겠어? 그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주기율표 오늘 진도를 진짜 빨리 나갈 거여서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를 잘못 찍는 바람에 여기 주기율표와 주기율과 주기율표의 변찬 여기서부터 봅시다. 시연이는 요거 프린트 봐가면서 하고 자, 볼게요. 자, 주기율. 자, 또 아진이 선생님 말 따라 해야지. 그지? 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죠? 맞아.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 주기율이라는 게 뭐냐? 그럼 너희가 당연히 주기율이 뭔지는 아는데 딱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자, 주기율이 뭐라고 하지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그쵸? 맞아. 근데 그거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그죠? 주기율이 나타나는 거. 자, 이건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자가 한 110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봤더니, 그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비슷한 성질이 뭐야? 계속 나타나더라.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쭉 썼어. 수소 쓰고 헬륨 썼어. 자, 그 다음 리튬. 자, 근데 리튬에 대해서 막 했더니 얘가 막 불꽃 반응을 해. 그죠? 얘가 이제 불꽃 반응하고 물 떨어뜨리면 수소기 이제 팍 나와. 자, 그 다음에 얘가 리튬 나는 누구냐? 뭐 베릴륨 쭉 거쳐. 근데 얘는 뭐 그런 게 안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나트륨 됐더니 얘도 또 얘랑 똑같은 성질이 나타나. 또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칼륨에서 또 얘가 또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는 여기에 플로린 얘도 또 어떤 특징들이 막 있어. 뭐 기체가 뭐 형성된다거나 뭐 색깔이 있다거나 아니면 얘는 이제 수소하고 만나면 뭐를 띈다? 산성을 띈다. 그죠? 수소하고 만나면 산성을 띈다. 근데 쭉 갔더니 Cl도 수소하고 만나면 또 산성을 띄어. 쭉 갔더니 여기서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도 뭐야? 수소하고 만나면 뭘 띈다? 산성을 띈다. 그지? 그래서 원자 번호들을 쭉 배열을 했더니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그죠? 이게 바로 뭐야?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그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거를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여기서 이 화학적 성질이 의미하는 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자과 전자예요. 자, 다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원자과 전자. 그죠? 자, 다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원자가 전자라고 틀린 거 아닌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 원자과 전자. 그죠? 자, 이제 원자과 전자가 뭔지를 그죠? 우리 도유리가 말을 해줄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뭐야? 가지고 있는 개수. 이게 중요하니까 때리러 갈 수가 없네. 저는 진짜요? 아니야, 너 너무 신났어. 야, 얘가 갑자기 눈에 살기가. 소연아, 도유리가 그렇게 싫어? 오. 그냥 이렇게 존재 자체가, 그죠? 네? 존재 자체가 약간 괴롭히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자, 다시 원자과 전자가 뭐야? 도유라 정확하게 말해. 그러니까 최악의 전자 개수. 자, 이거 최외각 전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죠? 자, 최외각 전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야? 또 없어. 얘 좀 팔 닿지? 갔다 오라고. 자, 이거를 설명하려면 먼저 원자의 모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죠? 여기 보여? 찍혀 안 찍혀? 근데 찍혀요. 분필이 좀 흐려서 분필 흐려? 엄청 선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뭐 우리는 불편하지 않다고 도유리가 말했어. 시연아. 그죠?
나는 막 좀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도요씨가 그죠? 자 다시 정리하자. 주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원자과 전자. 라고 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 언니. 자 주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원자과 전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니야. 문장을 잘 써. 그죠? 지효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인데 그죠?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주기율이 화학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뭐가? 원자과 전자가 모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표현은 자 따라해. 자 화학적 성질은 뭐에서 결정된다? 원자과 전자에서 결정된다. 다시 뭐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에서 결정되는데 그죠? 이 원자과 전자가 계속 모되기 때문이야? 반복되기 때문이야.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예를 들면 11번 나트륨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원자문은 외워야 돼. 네. 그죠? 그치? 외우게 하면 되지. 자 그다음에 19번 누구야? 칼륨. 그죠? 칼륨을 그릴 건데 그죠? 그릴 건 아직도 이거 하고 아니, 근데 1번부터 하는 거 좀 너무 손해 안 나. 파이팅. 자 11번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가 모두 몇 개야? 11개. 그죠? 전자 몇 개야? 11개. 그죠? 자 그러면 가운데 핵 안에 양성자가 11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 물론 여기에 자 이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요거 뭐야? 서윤아. 질량수. 그죠? 요게 이제 누구야? 질량수. 서윤아. 질량수는 뭐? 그럼 얘는 중성자 몇 개야? 12개. 얘 중성자 몇 개? 12개. 지우야 왜? 11번이니까. 때려 그냥 쟤 때려. 아니 그러니까 11번이 전자고. 때려. 아니 맞아.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야? 아진이? 양성자수.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중성자수. 그죠? 그럼 양성자 몇 개인데? 11개. 11개. 그럼 중성자 몇 개여야 돼? 12개. 자 오랜만에 우리가 중수소핵 써볼까요? 써? 중수소핵 이런 식으로. 중수소핵. 학교에서 안 나온다고 했는데 너 할게요. 통과 수능 안 볼 거예요? 아 중수소핵. 우리 아까 예주가 못 썼던 거. 조리도 못 쓰겠네요. 바로 쓸 수 있죠. 중소수네. 아직 썼니? 자 일단 수소니까 뭐야? H. H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2 11. 때려 때려. 얘 진짜. 11대 때려. 11대 때려 그냥. 아니. 지금 이 소리는 자 수소니까 몇 번? 1번. 1번. 그죠? 그 다음에 아. 중수소니까 위에가 그죠? 있구나. 중수소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2. 2가 들어가야지. 아하 그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수소 뭐야 이거? 자 일반적인 수소는 그냥 양성자가 그러니까 뭐야 중성자가 있어 없어? 없어서 그냥 1이야. 오케이? 그죠? 네. 자 그런데 중수소는 여기에 질량수에 뭐야?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얘가 여기 플러스 2. 맞아 안 맞아? 플러스 1 그렇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자, 지금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를 설명을 할 건데 가운데 11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 전자 11개가 돌지. 그죠? 전자 11개가 도는데 전자 11개가 아무렇게나 돌아 아니면 자기만의 궤도가 있어. 자기만의 궤도 어떤 궤도가 있어요. 그죠? 궤도가 있고 그 궤도에 여기 이제 전자가 몇 개,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들어가? 네.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 몇 개 들어가? 8개. 8개 들어가고 자, 이 중간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에너지 값이 있다고 하겠지만 요 에너지 값, 이 궤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에너지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이 첫 번째 껍질을 우리가 일단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하고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이라고 해. 그죠? 껍질 이름이야. 그죠? 그러면 이 K 껍질의 에너지와 L 껍질의 에너지 값은 이 에너지 값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지호? 불연속. 그쵸? 너네 미시세계는 뭐야? 불연속이 특징이다. 그죠?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뭐가 특징이야? 연속이 특징인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에너지가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얘가 여기서 에너지가 2면 2라고 하지 말자.
에너지가 1이면 얘는 얼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되는 거고 1과 10 사이는 그죠? 1과 10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죠? 그래서 이건 너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얘는 8개 채워지면 더 이상 채워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맞아? 그러면 왜 하필 8개야? 이게 세특용. 선생님 오늘 이거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세특용을 몇 개 못 써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네 여기에는 어떤 세특 쓰는 게 좋냐면 오비탈. 아, 그죠? 오비탈,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이, 그죠?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이 있겠죠? 그죠? 왜냐면 자연계, 우리가 지금 규칙 없는 걸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껍질에 몇 개 들어가? 8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죠? 맞아? 왜 그렇게 되는지가 궁금했고, 이거 문제 너희가 잘 쓰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가 채워지는데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2개, 8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데는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조사했더니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오비탈이라는 개념은 너희가 생각하기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봤다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죠?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그죠? 영상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확률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영상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지는 3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너희가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왜 8개여야 되는지가 나와요. 계속해 아니면 기다려? 아무것도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지웠으면 다 쓴 거지 뭐. 자, 그러면 모든 원소는 두 번째는 다 8개고 그 다음에 8개가 맞긴 한데 그죠? 우리가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그 3번째 껍질에도 뭐야? 8개가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원래는 이제 많긴 하지만 3번째 껍질부터는 사이즈가 크잖아. 10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얘는 지금 11번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8개 채워지면 더 이상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져. 그죠? 그럼 그 다음 전자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아? 그러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트륨이고 자, 그 다음에 칼륨을 그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 몇 개? 똑같이 8개. 그 다음 몇 개? 또 8개. 그 다음 몇 개? 하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나트륨하고 칼륨 지금 얘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네. 얘네가 지금 같은 값을 갖는 게 바로 누구냐면 얘예요, 얘. 그죠? 근데 이거를 봐봐. 이거를 지금 도율이 말처럼 최외각 전자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 되게 애매해. 자, 얘네들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기는 해. 그죠? 근데 바깥쪽에 전자인데 지금 선생님이 아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원자가 전자라고 했어? 최외각 전자라고 했어? 원자가 전자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최외각 전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해? 원자가 전자라는 게 더 정확해. 그럼 원자가 전자하고 최외각 전자의 차이가 뭐냐? 예주?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고 원자가 전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 그쵸?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자, 지금 봐봐. 우리가 오늘 이 얘기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NA라고 하는 원자하고 CL이라고 하는 원자가 그죠? 서로 뭐해? 결합할 거야. 그죠?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봐. 원자하고 원자하고 서로 결합해.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누구부터 만나? 지금 핵이 가운데 있고 바깥쪽이 계속 누구야? 전자 이렇게 돌고 있지. 그죠? 그럼 얘네 이렇게 만나면 누구부터 만나? 핵부터 만나? 아니면 전자부터 만나? 전자부터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안쪽 전자부터 만나? 바깥쪽 전자부터 만나? 그쵸? 바깥쪽 전자부터 만나.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중요한 건데 그죠? 근데 최외각 전자 중에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그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이게 너희가 이제 최외각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를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족부터 뭐 1족, 2족, 자, 그 다음에 몇 족, 얘가 이제 족이라고 하면 자,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14, 15, 16, 17, 18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 최외각 전자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되거든. 제일 바깥쪽 전자가. 그죠? 자, 그런데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가 똑같아. 그죠? 맞아.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지? 근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18쪽 원소는 얘는 얼마야? 0이야. 그지? 자, 그럼 봐봐. 원자과 전자는 아까 아지나 정의가 뭐라고? 누구 중에? 최외곽 전자 중에 뭐에 참여하는 거?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그죠?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똑같아. 그죠? 자, 그럼 다시 최외곽 전자 중에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는데 지호야, 그 값이 0이라는 건 어떤 의미야? 끝에 전자가 없다. 결합에 참여하는 끝에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최근에 이 8개라니까?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인데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그쵸?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결합을 안 한다는 뜻이야. 즉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애들이 이거 많이 낚여. 오케이? 너네 나중에 수능 볼 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자과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는 누구만? 얘만 좀 조심하면 돼요.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 다시 이제 그래프 여기 내용 보세요. 여기 내용. 아직 계속 따라해. 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때 누구도 같이 반복해서 나타나? 원자과 전자도 반복해서 나타나. 오케이? 그죠? 맞아. 원자과 전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다? 원자과 전자고 이게 원자과 전자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당연히 얘가 하나 들어오고 두 개 점점 채워져. 그죠? 그 다음에 8개가 돼. 근데 만약에 그 껍질들마다 전자 껍질들마다 전자가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채워져. 첫 번째는 막 2개 들어가고 세 번째는 8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도 같이 10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맞아. 그래서 얘가 어쨌든 껍질들마다 우리가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껍질들마다 어쨌든 최대 몇 개까지만 들어가? 8개까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도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한 다음에 다시 월요일로 가는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맞아. 그래서 그 껍질이 채워지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야. 오케이? 그죠? 자, 요게 요 단어는 이제 핵심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주기율표 과정에서 중요한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네 교과서에서 지금 빠졌어. 그죠? 학교에서 지금 배워 안 배워 이거? 맨델레프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맨델레프 정도는. 그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어떤 데비라이너나 뮬렌즈는 학교 프린트에 있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 때 설명하고 없으면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죠? 근데 왜냐면 이 주기율표를 지금 완성을 하잖아. 주기율표 완성하는데 이게 한 번에 느꼈어? 아니면 여러 과학자들이 계속 만들어낸 거야?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원자들을 나열을 할 때는 그죠? 원자들을 뭐 한 거야? 얘네가 분류를 한 거지. 그럼 분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분류하려면? 기준이 필요해.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뒀느냐? 그럼 당연히 뭘로 뒀겠어? 원자의 질량으로 처음에 뒀어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아까 질량수 썼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원자량 또는 질량, 그러니까 질량수라는 표현 쓰면 안 되긴 해. 자,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더니 그게 안 맞아. 그죠? 안 맞아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걸 뭘로 바꿨다? 원자 번호로 바꿨다. 왜냐하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여긴 중성자의 개수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맞아? 그런데 여기서 원자 번호로 바꾸면 이제 뭐만 되는 거야? 양성자의 수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죠? 그럼 너희 여기서 어떤 궁금증 있어야 돼? 원자들마다 양성자 수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실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치? 세팅용.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를 알아내는 실험이 뭐였을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 이것도 너희가 우리는 아직 그냥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잖아. 내가 그 표현을 어제 걔한테 계속 썼어. 넌 그래봤자 고3밖에 안 돼. 막. 그래서 이거 너희는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해서 이런 컨셉도 괜찮다 얘들아. 궁금한 거 지금 아까 얘기한 이게 모듈의 실험이거든요. 원자번호 알아내.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돌려봤다. 그리고 너희가 이해한 내용을 책으로 그러니까 그 글로 정리했고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다. 약간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그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영상 받고 아까 그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영상 받고 본 내용을 그냥 영상 봤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본 내용을 내가 글로 썼고 그걸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일관되게. 오케이? 그리고 아까 예주가 나한테
뭐 발표해야 되는데 주제 뭘로 잡아야 되냐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세팅용을 많이 써줬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니들이 만든 질문도 괜찮고 쌤, 그죠? 세특에 실험을 준비했다라고 쓰면 실험을 꼭 해야 돼요. 그냥 사고 실험했다고 뻥쳐. 머릿속으로 어. 시뮬레이션 돌렸다. 아니 근데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했는데 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들 있잖아요. 캐드나 아니면 뭐 네틀넷 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서 했다. 되게 그러면 되게 주도적으로 보이잖아. 와 얘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활용하려고 컴퓨터를 또 활용했어. 이런 느낌. 그죠? 써 먹으라고. 그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있다. 캐드나 그냥 찾아봐. 하여튼 뭐 있어.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대요.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맨델레프는 일단은 맨델레프까지는 계속 뭐야 원자량으로 얘가 이제 배열을 해요. 얘가 하여튼 이 분이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은 성질이 유사한 성질은 이제 같은 줄에 오도록 이제 배열을 했는데 그죠? 이 사람이 그럼 중간 중간에 그죠? 얘는 분명히 그러니까 원자량을 쭉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게 이제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가 있었는데 규소가 있고 여기에 규소하고 주석 사이에 뭐냐? 여기 이제 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가운데 원자량으로 쭉 배열하다 보니까 얘하고 성질은 비슷해. 근데 원자량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분명히 중간에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했을 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 빈칸으로 그냥 냅둬. 그럼 빈칸으로 냅두면 그럼 그 다음 과학자들은 뭐 하겠어? 그 원소들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지. 그죠? 맞아.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누구냐면 저마늄이라고 하는 이 원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기율표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너희가 이제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가로줄. 이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기라고 부르고 주기는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있고 이 주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전자 껍질 수예요. 자, 아까 나트륨 기억나나요? 제일 첫 번째 몇 개? 2개 들어갔고 그 다음 8개, 그 다음 1개 들어갔지. 얘 껍질 수 몇 개야 그러면? 3개. 그래서 얘는 3주기. 오케이? 그죠? 자, 리튬 한번 해볼까요? 자, 리튬 몇 번이야? 3번. 그럼 첫 번째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죠? 몇 주기? 2주기. 그죠? 맞아. 그래서 얘는 이제 주기는 뭐야? 전자 껍질수. 자, 그 다음 요 세로줄이 의미하는 거. 그죠? 요게 의미하는 게 족이고 이 족은 바로 뭐야? 1부터 어디까지 있어? 18까지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많이 낚이는 게 어떤 거냐면 많이 낚이는 거. 자, 처음에 1족이죠. 그 다음에 2족이죠. 그 다음에 주기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13족이야. 오케이? 그죠? 이거는 3족 이렇게 질문 많이 해.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4족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 있어? 18쪽까지 있는데 자, 이 사이에 그죠? 이 사이에 3부터 12쪽 있어 없어? 있기는 있어.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지금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왜 안 배워? 어려워서라기보다 그죠? 어려워서라기보다 이것도 내가 아마 세팅을 써놨을 걸? 그 어려워서라기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얘네가 같은 족에서는 뭐야? 같은 성질이 나타나야 되지. 그죠? 그거가 지금 이 단어의 핵심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 전체 그냥 성질이 비슷해. 족과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는 예전에 이제 고3 때 배우는 화투에 있었다가 그거마저도 빠지고 이제 그 대학교 가서 배워요. 그지?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배우진 않는다. 라는 거고 내가 이걸 어디 써놨던 것 같은데? 특명으로? 2족 다음에 13족이라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13족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너희 수준에서 그냥 13족이야. 이해됐어? 그죠? 맞아? 안 써놨나 보다. 이쪽 아래 있나? 뭐라고? 이쪽 아래. 이쪽 아래? 아 써놨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오비. 응. 그거. 네. 여기 요 이제 3족과 10. 뒤에 주기율표에서 써놨네. 잠깐만. 3페이지에 써놨다.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전이원소에 대해서 조사하고 얘네가 전이원소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사하고로 끝난 게 아니라 조사하고 전자 배치와 이로 인한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징을 알면 얘네들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했다. 이런 걸 발표하면 돼. 알았어? 알았어? 자, 화내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래서 계속 갈게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주기하고 조로 되어 있다. 꼭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주기율표의 구성. 자, 요 그림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자, 거기서 보면 주기율표 일단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기체. 여기는 지금 비활성 기체는 빠져 있거든요. 반응성을 얘기하는 거여서.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준금속 원소, 비활성 기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주로 지금 뭘 배울 거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주로 배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뭐야? 정전도성, 열전도성, 광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지나 뭐야?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아니 정신 차려. 전기전도성이 있대.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게 뭐야? 전류를 잘 흐른다는 뜻이지. 그죠? 맞아? 그럼 전류 잘 흐르는 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분류 기준은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광택이 있으면 바로 누구야? 금속 원소. 없으면 비금속 원소.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보면 파란색이 주로 금속이에요. 그죠? 파란색이 금속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분홍색이 바로 누구야? 비금속. 그지? 그런데 누구 조심해야 돼? 수소 위치 조심해야 돼. 그죠? 자, 수소는 지금 어디에 있어? 금속 위에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가 세팅용으로 써도 되긴 해. 그죠? 이것도 이제 왜 그럼 수소는 왜 하필 아까 그 선생님이 왜 오비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죠? 오비탈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왜 수소가 그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았다거나 알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 여기 지금 주기율표 가운데가 비어 있죠. 여기 가운데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 비었어요. 이것도 오비탈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그죠? 맞아? 그래서 이 가운데가 주기율표 요 가운데 여기가 비어 있는 이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비탈 그다음에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 그죠? 요거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너희가 주기율표 보고 이런 궁금증 뭐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가도 돼. 오케이? 그죠? 자, 계속 할게요. 수소 위치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도 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봐봐.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은 다 뭐야? 얘는 비활성 기체야. 그러니까 얘는 반응해 안 해? 반응 안 하지. 그죠? 자, 지호야 비활성 기체 원자가 전자 몇 개야? 네. 그죠? 0개다잉.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지금 뭐야? 얘는 수소니까 비금속이고 이쪽도 지금 뭐야? 비금속이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파란색 어디 갔어? 없어. 자, 이쪽이 대부분 뭐야? 금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그지? 그래서 화학 결합은 이따가 하겠지만 자,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고 오늘 계속 반복해.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은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이 서로 결합했을 때.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을 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C, D, 뭐 E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여기서 D하고 E가 결합했다.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지. 왜? D하고 E는 지금 어느 쪽 자리에 있어? 비금속 자리에 있지. 그지? 그럼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 그지? 자, 그 다음에 B하고 D가 결합했다. 그죠? 그럼 B하고 D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 그지? 자, 그런데 왜?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니까. 예주야. 자, 그런데 얘하고 얘가 예를 들어서 A하고 얘가 A야. A하고 E가 결합했어.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그죠? 왜? A 누구야? 수소. 비금속 자리.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주기율표에서 금속의 위치와 비금속 위치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결합이 얘네하고 얘네가 결합했을 때 어떤 결합이냐를 묻지 않아. 뭘 묻냐면 얘하고 얘가 결합했을 때 어떠한 성질이 나타나느냐를 물어. 그죠? 그래서 어떠한 성질이 나타나는지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특징을 알면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 위치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이해됐어? 그죠? 자, 수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볼게요. 자, 수소 위치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통합과학이면 단원이 막 섞일 거 아니야. 그죠? 맞아, 단원이 섞일 텐데, 각 원소들이 우주하고 별의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몇 도의 몇 켈빈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거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죠? 자 오랜만에 가볼까요? 자 얘 누구야? 수소죠? 얘 헬륨이죠? 그죠? 자 수소 핵융합이면 얼마? 뭐가 얼마? 아 수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소 언제 만들어져요? 빅뱅 하고 나서. 원자요 아니면 원자핵? 수소 원자 38만 년. 온도 3,000K. 오케이 맞죠?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소의 핵융합 어디서 일어나? 원래 중심 별의 중심부 얼마? 온도 이렇게 이리 와. 천만. 천만 개비 이거 봐. 1000켈빈 써서 틀리면 그죠? 1000켈빈 써서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부분점수 못 받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죠?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어디까지 만들어져? 탄소 그죠? 탄소까지. 그죠? 맞아? 어쨌든 탄소까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통합과학에서는. 됐니? 자,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금속성이 증가한다,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 나오지. 그죠? 이 표현이 우리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반응성이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지? 그래서 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게 과연 뭐고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게 과연 뭔가를 보면 자, 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금속이 반응한다라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금속이 반응을 하는 이유가 즉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최외각 전자를 모두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8개를 만들 거야. 그지? 그러면 아까 이제 나트륨 생각해 보세요. 자,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가 지금 몇 개야? 하나 있었어. 그럼 얘는 껍질 수하고 상관없이 제일 바깥쪽 전자를 몇 개만 만들면 돼? 8개를 만들면 돼.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그리자 그냥. 자, 11번 나트륨이 있고요. 그럼 얘는 이제 핵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껍질 이렇게 하나 있겠지. 전자 하나.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번 누구야 도유라? 오 맞았어. 나 하고 있었어. 야 너네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 앞에 써놓으려고 시험 봤잖아. 야 그럴 정신이 있을까? 이미 멘탈이 나가 있을 텐데 이미 국어 영어 수 아니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진짜 너네 모의고사 봤니? 네. 어땠어요?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아... 1점 나왔어. 너 그냥 생각해. 모의고사는 그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정신줄을 놓느냐. 그죠? 내가 정신줄을 주로 놓는 시간이 언제냐 뭐 이런 건데. 그지? 그래? 근데 막 이렇게 모의고사는 이제 선생님 여기는 이제 고3 애들은 없는데 이제 목동에는 고3 애들이 있거든. 애들 너무 과하게 쫄아가지고 막 되게 긴장하는 거야. 물론 걔네는 긴장하긴 해. 걔네는 거의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다 받거나 할 텐데 이 정도 애들이어서 진짜 걔네는 이제 진짜 거기 이제 목숨 거는 애들이어서 되게 긴장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긴장할 게 뭐 있나? 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선생님 컨설팅하는 고3 애들한테 그 3월 모의고사 볼 때 과하게 긴장해보라고 한번 얘기했어. 너희가 과도하게 긴장했을 때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국어를 과도하게 긴장을 해보고 수학은 어차피 국어 과도하게 긴장하면 점수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수학은 차라리 어차피 국어 망했으니까 편하게 본다. 이런 마인드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3월, 4월까지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야지 수능 때, 그죠? 수능 때 내가 주로 어떤 때 이제 멘탈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서 해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너희 뭐 잘 봤어. 잘 보길 바래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얘네들이 지금 얘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야? 하나. 얘는 2개. 이렇게 되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게 그죠? 반응한다라고 하는 게 즉 결합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바깥쪽 전자를 모두 몇 개 만드는 거 아지나? 8개. 그럼 8개를 만드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 얘는 8개. 근데 8개를 만들 때 이 껍질 수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얘가 뭐 2번째 껍질에서 8개가 됐던 3번째 껍질에서 8개가 됐던 안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8개가 되는 방법은 하나를 버리는 방법이 있지. 그 다음에 2번째는 7개를 뭐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지. 그러면 하나를 버리는 게 쉬워? 7개를 가지고 오는 게 쉬워? 하나를 버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뭐 하는 거야?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들. 그죠? 얘가 보면 그럼 양성자가 11개고 원래 전자도 11개잖아. 그지? 맞아? 근데 지금 전자 하나가 뭐 했어? 나갔지.
그죠? 그럼 전자 하나가 나왔으니까 전자가 이제 몇 개가 돼? 10개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얘 한번 봐봐. 얘는 원자과 전자 모두 몇 개야? 2개. 2개. 그럼 얘도 8개가 되는데 2개를 버리는 게 쉬워? 아니면 6개를 가지고 오는 게 쉬워? 버려요. 버려. 그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12였다가 마이너스 12였는데 지금 전자 2개를 버리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가 돼서 얘가 이제 mg가 mg2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얘도 NA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자 버리면서 NA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맞니? 그치? 이온이요? 그치? 얘가 이제 얘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지. 맞아? 그치? 그럼 너 이거 봐봐. 전자를 하나 버리는 게 쉽겠어? 2개 버리는 게 쉽겠어? 하나. 그치? 그러면 누가 더 금속성이 큰 거야? 하나. 나트륨이 큰 금속성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얘가 더 반응성이 커요. 오케이? 그죠? 자, 다시. 얘도 전자를 버리는 게 반응을 하는 거고, 얘도 전자를 버리는 게 반응을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전자를 하나 버리는 게 쉬워? 2개 버리는 게 쉬워? 하나 버리는 게 쉬워. 하나 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반응성이 더 큰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얘가 금속성이 더 큰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알칼리 금속까지 쭉 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우리가 할 건데,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이제 다 뭐야? 일종 원소야. 맞아? 자, 그럼 얘는 몇 주기야? 도율이? 2주기. 얘는 2주기니까 껍질 몇 개야? 아진이? 2개. 2개. 그죠?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지. 맞아?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점점 어떻게? 커지죠. 그죠? 그러면 얘가 그럼 이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제일 바깥쪽 전자만 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제일 바깥쪽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져 아니면 더 작아져? 작아져요. 작아지지. 아진이 다시. 이 바깥쪽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게 누구야? 안에 핵이지. 양성자. 그죠? 맞아? 근데 이따가 도율이가 그 설명을 할 거야. 쌤, 껍질도 많아져서 그건 알겠는데 양성자 수도 증가하잖아요. 요것도 얘기할 거야, 도율이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선생님 지금 얘기는 뭐냐면 얘는 지금 2주기니까 핵으로부터 껍질 2개야.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얘는 3주기니까 껍질이 3개야. 얘는 4주기니까 껍질이 뭐야? 4개야. 그지?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 있는 거 하나씩만 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이 전자를 지금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 핵들이 지금 잡아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강하게 잡아당기면 쉽게 버려, 못 버려? 쉽게 못 버리지. 맞아? 설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어때? 제일 멀죠? 그죠? 그럼 거리가 머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세 아니면 약해? 어? 자, 다시. 힘은 아지만 무조건 거리가 멀면, 그죠? 우리가 물리에서 작용하는 힘은 거리가 멀면 힘은 무조건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져. 그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도율이를 너무 이뻐해서 도율이를 여기서 장풍으로 쏠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얘를 가까이서 쏘는 거랑 멀리서 쏘는 거랑 얘가 언제 더 심하게 다쳐? 해줘? 장풍 쏴줘? 자, 다시. 힘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멀어지면 무조건 어때야 돼? 약해져야 돼. 다시 아지나. 힘은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 약해진다고. 그럼 얘는 거리가 머니까, 그죠? 이 전자를 잡아당긴 힘이 얘네에 비해서 세 아니면 약해? 약하니까 얘를 쉽게 버릴 수 있어 없어? 아니 봐봐. 생각을 해 언니. 자석도 전자요? 뭐라고? 자석도 전자요. 자석은 자기장에 근데 그것도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의 힘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게 입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 다시 아지가 봐봐. 이 전자를 누가 잡아당긴다고? 이 양성자가 이 핵이 잡아당겨. 거리가 지금 얘네에 비해서 거리가 가까워 머니까 세게 잡아당겨 아니면 약하게 잡아당겨? 그럼 약하게 잡아당기니까 얘를 버리는 게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근데 왜 너 자꾸 생각 안 하고 대답하냐고.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금속성이 이거 알칼리 금속할 때 어차피 나오니까 얘기할게요. 자 밑으로 갈수록 어때? 껍질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얘네가 반응한다라는 게 뭐였어? 아까 다 전자를 버리는 거지. 그죠? 맞아? 반응한다는 게 다 뭐야? 전자를 버리는 거. 그럼 전자를 버리려면 핵이 강하게 잡아당겨야 돼? 약하게 잡아당겨야 돼? 약하게 잡아당겨야 돼. 그죠? 그럼 약하게 잡아당기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해주야?
바꿔야 돼, 멀어야 돼? 멀어요. 멀어야 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근데 도율이가 그 얘기할 거야. 네. 얘네가 그래 거리가 이제 주기가 커질수록 지금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주기가 커질수록 껍질이 많아져서 잡아당길 힘이 약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게 좀 약해지겠죠. 그런데 양성자 수는 증가하잖아. 얘는 플러스 3일 거고 얘는 플러스 11일 거고 얘는 플러스 19일 거고 그죠? 맞아?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어쨌든 자 아지나 여기서 이 핵에서 누굴 잡아당기는 거야?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거든. 어차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은 껍질이 많아지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라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그렇게만 배워도 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도율이가 정답을 얘기할 게 뭐냐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잡아당기는 힘도 그만큼 커지잖아. 그치? 맞아? 그런데 얘는 왜 우리가 약해진다고 할까? 도율이 일단 껍질이 증가하면 그 에너지가 커지니까 빠르게 움직이니까 못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오, 저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닌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도율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껍질이 커지면 에너지가 어때요? 더 커진다고 했었죠. 그죠? 맞아. 에너지 커져서 속도가 더 어때? 빨라. 빠르니까 잡기가 힘든 거야. 그 대답도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너는 뒷심만 좀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기대했던 답은 아닌데 괜찮았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봐봐. 중요하진 않아. 자,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잡아당김이 힘이 세지는 건 맞아. 그지? 근데 그 힘보다 껍질로 인한 감소의 효과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선생님이 살을 뺄 거야. 이제 살을 뺄 건데 뺄 거야. 꼭. 왜 웃죠? 저요? 자, 근데 내가 먹는 거보다 싸는 게 더 많아. 그럼 살이 빠지겠지. 네. 그죠? 근데 먹는 거가 더 많아. 그럼 살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자분호가 커질수록 그죠? 원자분호가 커질수록 이게 양성자가 증가해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자분호가 커질수록 껍질이 많아지면서 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이 또 약해져.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실험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약해진다라는 건 양성자의 개수보다 껍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얘는 지금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아진아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자, 금속은 반응을 하는 게 전자를 버리는 거야 아니면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야? 전자를 버리는 거. 그죠? 맞아? 그래서 원자 분호가 커질수록 어때? 전자를 더 버리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성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거기. 이거 나중에 알칼리 금속 반응성 할 때 또 나와. 이해됐어? 이해됐지?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 비금속성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원리는 잘 몰라도 돼. 그냥 반응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여기 플로린 있고 CL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브로민 이렇게 있을 텐데 얘는 9번이고 얘는 뭐야? 17번 이렇게 돼. 오케이? 그죠? 자, 얘 그려보면 가운데 양성자 9개 있고 안쪽에 전자 몇 개? 2개 있어. 그 다음 몇 개 있어? 7개 있고 자, 얘도 가운데 17번 있고 양성자 2개 있고 8개 있고 7개 이렇게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네가 반응하는 게 제일 바깥쪽 전자를 모두 몇 개를 만들려고 한다고? 8개. 그럼 얘네가 8개를 만드는 방식이 봐봐. 7개를 버리는 게 쉬워.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쉬워.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쉬운 거야. 이해됐어? 이번에는 얘는 무조건 몇 개만 되면 되니까 8개만 되면 되니까. 오케이? 아직 맞아?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럼 얘가 플러스 9고 마이너스 9였다가 양성자 9개 전자 9개 였다가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왔잖아.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를 전했으니까 얘가 몇 개가 돼? 10개가 돼서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1가에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산소 한 번만 더 어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서민아 산소 몇 번이야? 10번, 이리 와. 6번, 일로 와. 8번, 오케이. 산소 몇 번? 8번. 그지? 자, 산소 8번이니까 가운데 산소 8번. 얼마야? 예준.
그죠? 얘는 16. 오케이? 2주기까지는 수소 빼고, 그죠? 수소 빼고 2주기까지는 곱하기 2하면 돼. 알았어?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로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가 이제 8번이니까 가운데 양성자 8개 있고 안쪽에 전자 몇 개? 2개 있고 그 다음 몇 개? 6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럼 얘도 안쪽 전자가 첫 번째 끝에 어차피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얘도 6개를 버리는 게 쉬울까? 2개를 가지고 오는 게 쉬울까? 그치? 그래서 산소가 뭐가 되는 거야? 얘도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었는데 전자 2개를 가지고 오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면서 그죠? 얘가 마이너스 2가에 뭐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산소하고 플로린하고 그죠? 얘는 전자 2개 가지고 와야 되고 얘는 전자 하나 가지고 와야 돼. 그럼 2개 가지고 오는 게 쉬워?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쉬워?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쉬워. 오케이? 그죠? 자 다시 얘는 전자를 2개를 갖고 와야 돼. 하나 얻고 또 하나 얻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전자 몇 개? 하나만 얻으면 돼.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 우리가 금속이라고 불러? 비금속이라고 불러? 아진이? 그럼 비금속은 반응을 하는 게 전자를 잃는 거야? 얻는 거야? 얻는 거. 그죠? 맞아. 그러면 산소가 비금속성이 커? 아니면 플로린이 비금속성이 커? 산소. 자 아까 비금속은 전자를 뭐 하는 거? 얻는 거. 그럼 산소는 전자 아까 몇 개 얻어야 된다 그랬어? 플로린은? 그럼 2개 얻는 게 쉬워? 하나 얻는 게 쉬워? 하나 얻는 거. 얘는 하나만 얻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왜 얻는 게 쉽냐 이거를 그냥 에너지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화원 내용이어서 화원 내용인데 그거마저도 빠졌어요 이번에. 그치? 그래서 그냥 일단 2개 얻는 것보다는 하나 얻는 게 쉬운 거야. 하나 얻으면 방 끝나버리니까. 그지? 그러면 다시 아지나 산소하고 플로린 중에 비금속성이 큰 게 누구야? 플로린.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봐봐. 그 F하고 Cl 중에 자 F 지금 Cl도 전자 몇 개 갖고 와야 돼? 얘도 Cl 전자 모두 몇 개야? 원자과 전자 7개지. 그죠? 그럼 7개니까 7개를 버리는 게 쉬워?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쉬워? 그죠? 하나를 가지고 오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Cl도 마이너스 1가가 되는데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럼 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버리면 금속이고 전자를 가지고 오면 비금속인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F하고 Cl 중에 어느 게 더 전자를 가지고 오기가 쉬워? 자, 전자를 가져오려면 누가 잡아당겨야 돼? 가운데 양성자 핵이 잡아당겨야 돼. 그죠? 그럼 일단 양성자 개수 일단 생각하지 마. 그냥 일단 껍질이하고 어때야 돼? 껍질 수가 많아. 그러니까 다시 얘를 전자를 가지고 오려면 그죠? 전자를 가지고 오려면 그 핵하고의 사이 거리가 멀어야 돼 아니면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돼. 가까울수록 힘의 크기는 큰 거야. 이거 기억해. 서윤이 이해돼 안 돼? 가까울수록 힘의 크기가 큰 거야. 알았어? 근데 아까 껍질이 많으면 에너지가 크다는 거. 그건 딴 얘기. 그거는 에너지. 이거는 힘. 그건 좀 이따 정리해 줄게. 자 다시. 지금 서윤이가 헷갈리는 건 어떤 거냐면 얘가 지금 보면 이게 첫 번째 껍질이고 이게 지금 두 번째 껍질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 1번의 껍질, 그러니까 요 전자와 요 전자 중에서는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다?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에너지가 더 크다. 라는 거고 이건 에너지,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그죠? 힘하고 에너지는 달라. 그죠?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껍질 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거리가 머니까. 오케이? 그죠? 자 아진이 다시 F하고 Cl 중에 그죠? F하고 Cl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잘 가져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뭐야? 비금속성이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져. 그래서 정리하겠지만 알카리 금속 같은 경우 아까 리튬, 나트륨, 칼륨 있죠? 얘네는 밑으로 갈수록 금속은 뭐야? 전자를 버리는 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둘이 뭐하니? 아니에요. 자, 금속은 반응하는 게 아지나 뭐라고? 아지나 뭐라고? 금속은 반응하는 게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잃는 거. 그죠? 그러면 껍질이 많아질수록 전자를 잃기가 쉬워 어려워? 자 다시 껍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핵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야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 더 세게 잡아당겨 아니면 약하게 잡아당겨? 약하게. 그러니까 전자를 잃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치? 밑으로 갈수록 어때? 반응성이 더 커져. 금속성이 더 커져. 맞아? 둘이 뭐 딴짓하냐 둘이? 아니요. 뭐 하는 거야? 왜 딴짓해? 살짝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응. 먹으면 집중될 것 같아서 먹었어요. 그래 학교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다고? 아 학교에서 아 그래 학교에서 꼭 이쁨 받아. 알았어? 네. 그럼 쌤쌤 아닐까? 그죠? 학교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하원 선생님한테 미움 받고. 그죠? 퉁. 그냥. 자 플로린 여기서도 자 아지나 봐봐. 자 플로린하고 CL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럼 비금속은 반응하는 게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아니면 잃는 거야? 가지고 오는 가지고 오는 거. 그죠? 그러면 플로린이 더 잘 가져와 아니면 CL이 더 잘 가져와? 플로리. 그죠? 왜? 전자 껍질수가 더 적어서. 이해했지? 외워. 그죠? 자, 그 내용이 어차피 뒤에도 나왔으니 좀 길게 설명했어요. 오케이? 이해됐어 너? 근데 왜 금속성이 큰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금속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전자를 버리는 게 그러니까 금속들은 반응하는 게 뭐야? 전자를 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이 이제 뭐 반응성이 크다 또는 금속성이 크다.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금속들은 금속성이 크다라는 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는 게 반응하는 거니까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건 전자를 더 잘 가져온다는 뜻이고. 이해해?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금속성과 비금속성 이 페이지, 몇 페이지냐? 이 페이지. 자, 금속성은 자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에서 몇 개? 한 개에서 세 개 사이. 그죠? 얘네들은 전자를 모두 몇 개를 전자를 뭐 하려고 한다고? 버리려고. 그죠? 버려서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비금속성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 이상? 4개 이상. 근데 4개 이상인데 여기서 전자를 버려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중간에 낀 그 탄소 같은 애들 있지. 탄소는 전자가 4개잖아. 얘는 버리기도 애매하고 갖고 오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태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해? 공유결합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결합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반응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자 앞에 알칼리 금속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그죠? 거기 그림 보면. 맞아? 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어때? 핵하고의 사이가 어때?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 그래서 반응성이 어때? 커지는 거야. 됐어? 금속이 반응하는 건 전자를 버리는 거고 잃는 거. 비금속이 반응하는 건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야. 왜?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작으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버리는 거고 비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많으니까 7개를 버리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오는 선택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반응성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 이해됐어? 이거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겐 할 때 다시 한번 나와. 아직 이해됐어? 안 됐어? 오. 있어요. 그치. 선이 이해됐어? 안 됐어? 가져. 읽어 집에 가서. 진짜 못하는데요. 어디에? 비금속의 전자를 버리고라고 써 있습니다. 비금속에 전자를 버리고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저 버리고라고 써 있는데 전자를 버리고 음이온이 되거나. 비금속은 얻는 거 아니에요? 아 잘했어 잘 찾았어. 네가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잘 찾았어. 자 여기 전자를 얻고죠. 오늘 에이스. 네. 전자를 버리는 수가 적을수록 반응성이 큰 이유. 아니야 전자를 뭐라고? 전자를 버리는 수가 아니야 적을수록- 전자에 버리는 수하고 상관없어. 아, 그래요? 어차피 아니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치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여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전자 하나 여기는 다 그냥 알칼리 금속 전자 하나씩만 버리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 전자 하나씩만 갖고 온 애들이고. 오케이? 그죠? 자 계속 할게요. 너 가서 책 읽어야 돼. 책에 안 나오나? 알칼리 금속 나오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것만 기억하세요. 금속은 반응하는 게 전자를 뭐 하는 거? 버리는 거. 비금속은 반응하는 게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 맞아? 그럼 얘네가 버리든 가지고 오든 그 힘의 크기는 누구에서 결정돼? 전자 껍질 수에서 결정돼. 오케이? 그래서 껍질이 많으면 거리가 머니까 그죠? 거리가 머니까 얘를 약하게 잡아당기는 거고 그지? 약하게 잡아당기니까 쉽게 버리는 거고 또는 뭐야? 더 잘 못 갖고 오는 거고. 오케이? 그죠? 그런 맥락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페이지. 자,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 특징 좀 볼게요. 자, 금속. 자, 금속은 일단 대부분 다 고체지만 누구만 액체야? 수만 액체야. 그래서 너네 주기율표 보면 다 고체하고 기체거든? 근데 딱 2개만 액체야. 누구? 수은이랑 브로민.
그죠? 맞아. 그래서 순이 액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계속할게. 그러니까 금속은 뭐가 있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와. 그죠?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얘가 전류를 흐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네 보면 물론 여기서 이제 그 구리가 대표적인 금속 중에 전기전도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기전도성도 좋고 금속이니까, 그죠? 전기전도성이 좋다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죠? 저항이 뭐하다? 우리 반도체 할 때 했는데, 자 전기전도성이 크다 또는 전기전도성이 좋다라는 표현 대신에 저항이 어떻다? 작다라는 표현 써. 그죠? 왜냐면 전기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전자가 어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전자든 아니면 전하를 든 입자든. 그죠? 맞아. 근데 그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금속은 일단 뭐야? 전기전도성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을 되어 있다. 이거는 뭐 화원 내용이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철, 알칼리 금속. 요거 일단 볼게. 자, 알루미늄은 지각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소고, 쌤이 얘기하겠지만 지각 같은 경우는 지각을 땅덩어리를 이루는 8개의 원소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죠? 맞아? 맨 처음에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 규소, 그 다음이 이제 알루미늄.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는 땅덩어리에 제일 많아. 땅덩어리, 지각에. 자, 다시 봐봐.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원소는 누구야? 자, 지구 전체라고 하는 건 지각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멘틀이나 핵까지 다 포함한 거야? 다 포함한 거야. 그지? 그래서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원소는 누구야? 주소 철. 철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건 누구야? 철. 어디에 주로 분포해? 핵에 분포해요. 그죠? 맞아. 니켈도 핵에 있어. 철이랑 니켈 핵. 그죠? 자, 철이 만들어지는 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져.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아니야. 철은 어디서 만들어져?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철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초신성 폭발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말장난 조심해야 돼. 맞으나 맞아?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철은 철 얘기하고 그 다음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은 지각, 땅덩어리. 그죠? 땅덩어리만 딱 떼서 보면 땅덩어리에 제일 많은 금속은 바로 누구야? 알루미늄.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건 누구야? 철. 자, 알루미늄은 언제 만들어져? 지구야? 뻘. 그죠?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져. 가 맞나? 아닐걸? 맞지 아니죠. 진짜 알루미늄 13번밖에 안 되잖아요. 철보다 작잖아. 철보다 작아. 그죠? 근데 알루미늄이 응용으로 만들어져? 안 나온 것 뿐이지. 안 나온 것 뿐이지 만들어질걸? 철보다 맞아요. 작잖아. 철보다 작잖아. 얘가 13번. 작은 건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원자 번호. 그죠? 네. 맞아? 핵융합 할 때 헬륨에서 탄소로 넘어가면 그 중간 원소들은 뭐예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C에도 써놨잖아. 그 세팅용으로. 그때 세팅용으로 못 써놨냐면 이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뭐 별이 있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있는데 얘네가 둘 다 이제 수소 핵융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는 둘 다 이제 수소 핵융합이 나타나는 요 단계를 무슨 단계? 땡땡땡땡 단계. 별의 제일 긴 아직 시켜라고. 자, 무슨 단계? 그쵸?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도 주기율성 지나고 태양보다 큰 애도 주기율성이 지나. 그러니까 둘 다 수소 핵융합이 나타나는데 온도가 누가 훨씬 더 높아?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얘가 훨씬 높잖아. 그래서 그때 세팅용으로 얘네가 온도가 다르니까 분명히 중간 단계도 다를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CNO 얘네가 이제 서로 순환하는 얘기를 세팅에 써놨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있고 그 중간 단계에서 되게 여러 가지 입자들이 나와요. 뭐 중성미자, 뭐 양전자, 뭐 이런 양전자 이런 것도 나와.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는데 알 필요는 없는데 너희가 뭐 어떤 궁금증에서 써놨다, 뭐 찾아봤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치? 그래서 중간 단계 다 있어요.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알루미늄 어쨌든 지각의 세 번째 많은 원소긴 하지만 반응성이 커서 얘를 어때? 계속 늦게 썼어. 자, 반응성이 크다는 게 어떤 거냐면 봐봐. 지금 보면 반응성이 크다는 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혼자 존재하지 못해. 꼭 누구랑 붙어 있냐면 산소랑 붙어 있어. 산소랑. 그죠? 산소랑 붙어 있는 요게 어떤 상태냐면 암석의 상태. 그러니까 돌덩어리 큰데 그죠? 여기에 얘가 이런 상태로 있는데
자 이거 어차피 할 거지만 자 산수 아까 얘 산수 몇 번이었어? 8번. 8번. 그죠? 8번인데 전제 몇 개야? 8개지. 전제 8개인데 안쪽에 지금 2개 빠지면 그 안쪽 껍질 2개 빠지면 얘는 최각선제 모두 몇 개? 6개. 원자까지 6개. 그럼 원자까지가 6개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 6개를 버려 아니면 2개를 가지고 와. 가져와야지. 2개를 가지고 와서 얘가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몇 쪽? 13. 13족이다. 외워야 돼. 마그네슘 바로 다음이 알루미늄이야. 13족. 그래서 너네 봐봐. 얘가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래서 얘가 1족, 2족, 3족. 이것도 많이 틀려야 돼. 그죠? 알루미늄 3족이야, 13족이야? 13족이 이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얘가 13족이니까 원자까지 모두 몇 개? 아진이? 13개. 틀리면요? 전자가 일단 몇 개야? 전자가 13개겠지. 1개. 자 다시 아진아 전자가 일단 13개겠지. 원자 번호가 13번이니까 얘 원자 번호도 13번이야. 얘는 원자 번호도 13번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모두 그 뭐죠? 족도 13족이야 얘는. 그치? 원자 번호 13번이면 전자가 모두 몇 개야? 13개지. 그럼 안쪽에 2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개 있으면 몇 개 남아? 3개. 그러니까 얘는 원자 까지 몇 개야 그러면? 3개. 그치 3개. 생각하고 해. 너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자 그럼 얘는 지금 원자까지가 3개니까 3개를 뭐 하겠어? 버리겠어 아니면 5개를 갖고 오겠어? 버려요. 버려. 그럼 3개를 버리니까 얘가 플러스 3.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플러스 6 되고 얘 얼마 돼? 마이너스 6. 그래서 합이 얼마 무조건 0. 이거 나와야 돼. 맞아? 그 너네 나중에 얘네들 보고 얘네들 전화량 찾는 문제가 2학기 때 나와. 어렵진 않은데, 그죠? 자, 근데 어쨌든 봐봐.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지각에 땅덩어리에 제일 많아. 그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못 썼던 이유가 알루미늄은 순수한 알루미늄이 존재하지 않아. 왜?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산소랑 꽉 붙들고 있다는 얘기야, 산소를. 그죠? 그럼 꽉 붙들고 있으니까 산소를 떼어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냐면 내가 금속을 쓰려면 이 상태를 써야 돼? 아니면 그냥 알루미늄 상태를 써야 돼? 알루미늄 상태를 써야 돼. 그럼 여기로부터 산소를 떼어내는 게 되게 고난도 기술이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막 전기분해해서, 그러니까 전기분해해서 얘를 얻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철 볼게요. 철. 어려워서가? 근데 족으로 그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 돼. 1족은 뭐야? 아니, 그냥 1족부터 하면 되잖아. 1족은 1개, 2족은 몇 개? 2개, 13족은 몇 개? 3개, 14족은 몇 개? 4개, 15족은 5개. 이렇게 외우면 돼. 그죠? 맞아? 18족은 몇 개? 서윤아, 원자과 전자. 10개. 아진아, 18족 원소,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다시. 지호 몇 개? 만개. 빵개 아까 했잖아. 원자과 전자. 정신 차려. 최고 전자가 아니라고. 자, 계속 할게요. 그죠? 너네 복습 해야 돼. 해야 돼라는 말을 몇 번을 하죠? 하겠죠? 그죠? 하겠지? 어제 그 상담했던 아이도 막 나하고 상담하더니 할 게 너무 많다고 막 나한테 얘기하길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그걸 못하면 너는 고대급이 아닌 거야 라고 말했어. 고대 가고 싶으면 닥치고 해. 되게 친절하게 해줬어요 어제. 친절하게 틀린 얘기를 조근조근 했는데 그죠? 근데 하고 나니까 좀 미안하긴 했거든요. 미안하긴 했는데 더 미안한 게 끝나고 나서 원래 이제 어제는 쌤이 이제 출장비를 따로 받아요. 상담료 받고 출장비를 따로 받아야 돼요. 목포를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다른 상담보다 다른 애보다 더 돈을 더 내고 하는 건데 왜냐면 다른 애들이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하거든. 근데 어쨌든 내가 내려갔으니까 출장비를 했는데 그 뭐죠? 내가 실은 목포를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전라도잖아요. 선생님 부모님이 이제 전라도 분이셔서 전라도 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엄마 모시고 간 거예요. 여행 겸사겸사. 그래서 이제 여수에 있는 이모 불러서 그래서 두 분 같이 놀다가 두 분 노시라고 하고 이제 나는 상담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나는 어제 그 아이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었거든요. 아까 이게 나는 그래서 그런 애 되게 싫어하다니까. 그 아는데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하여튼 그런 애들. 그래서 난 너희 좋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그 어머님이 식사라고 따로 또 송금을 하셔가지고 나이스. 그랬는데 그래서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 돈을 또 날렸죠 내가. 기차표를 끊었는데 기차표를 내가 24일날 내려가고 25일날 올라오는 걸 끊어야 되잖아. 근데 24일날 내려가고 24일날 올라오는 걸 잘못 끊은 거야. 근데 그거를 그날 어제 저녁에 봤어요. 이미 기차가 간 뒤에. 그 두 자리는 그냥 빈 상태로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뭐 급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자, 금속. 오케이. 그다음 철. 뭐 당연히 이제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원소라는 거고. 그죠? 맞아? 너네 그 헤모글로빈 들어본 적 있지? 네. 적혈관에는 근데 여기 적혈구 헤모글로빈도 봐. 적혈구라고 하는 건 세포다 얘들아. 세포야. 알았어? 핵은 없지만 세포야. 그 적혈구 세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득그득 담겨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그 가운데 이제 철 원소가 있어요. 철 원소가 있고 이게 약간 저기긴 하지만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네 지금 뭐 그 헌혈할 수 있니 없니? 내년부터인가? 그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헌혈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좀 좋긴 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이제 혈액이 그 혈구세포들이 그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리라는 걸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혈액이 빠지잖아. 그럼 이제 새로운 혈액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 어디 크게 다치지 않는 한 혈액이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혈액도 시간이 지나면 좀 죽어요. 우리가 사혈이라고 하는데 그지? 그래서 일부 피를 빼내면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은 할 필요 없지만 나중에 그죠?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철, 혈액이 산소 운반에 필요한 원소고 그다음에 알카리 금속 이제 배울 겁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가 이제 알카리 금속이고 자 비금속 자 아까 비금속은 반응하는 게 뭐였어?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 그죠?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 그다음에 얘는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예요. 이제 기체 아니면 고체인데 브로민만 액체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기율표를 보면 앞에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아? 금속이 더 많아. 근데 우리 주위의 화합물은 누가 더 많아? 비금속 화합물이 더 많아. 왜냐면 금속이랑 비금속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속은 리튬 있고 나트륨 있고 막 칼륨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그네슘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탄소 있고 산소 있고 질소 있고 플로린 있고 CL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 근데 비금속 같은 경우는 개수는 많지 않은데 지네끼리 결합해.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CO2대 이렇게 결합해서 N2대 이렇게 해서 O2대 이렇게 결합해서 NO도 만들고 NO2도 만들고 물에 녹으면 NO3도 만들고 그죠? 이렇게 결합하면 F2 그 다음에 이렇게도 결합해서 OF2 그러니까 비금속은 지들끼리 계속 결합해 그죠? 그런데 금속은 리튬, 나트륨 이런 결합 있어 없어? 없어요 자연계에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어떤 거야? 신소지공학과 그죠? 신소지공학과 아주 인기학과예요 신소지공학과 그죠? 예전에 얘기해줬지 신소지공학과 어떤 애? 연대 신소지공학과 수학을 못하거든요 아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수학이 걔가 몇 점이었더라? 뭐 30몇 점인가? 걔 연대 왔어 어떻게 해요? 걔가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걔는 자기의 가오가 되게 중요한 애여서 근데 난 그래서 남자애들이 허세 있는 거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자기 자존심. 근데 자존심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해. 이건 문제가 있는데 걔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하여튼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아이였는데 얘가 그래서 연대를 원래 과가 나노 시스템 공학부였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신소지공학과 이름이 바뀌면서 그래서 얘가 이제 떡상한지 그런 건데 걔는 하여튼 수학을 못해요. 뭐 30몇 점인지 뭐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내 내신은 어쨌든 다 외워서 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내가 항상 말하잖아.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빡세게 외우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걔는 수학에서 최저를 이제 버리고 과학을 문제점을 미친 듯이 써. 그때 과학 4과목 볼 때였거든. 그 50점 해서 4과목 200점이잖아. 걔 과학 200점 나갔어. 그러니까 그 허세라기보다 그 자기의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죠. 어쨌든 자기 자존심이 자기 연대는 가야 되니까. 그죠? 연대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금속끼리 결합하는 일들은 별로 없어. 그지? 그래서 원소에는 누가 훨씬 많아? 금속은 많지만 우리 주위에는 뭐가 더 많아? 이 비금속 화합물이 훨씬 많다라는 거. 자 그럼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아지나 무슨 결합?
공유결합. 오케이, 공유결합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가로 3번. 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흑연은 제외야. 그죠?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죠? 흑연은 탄소니까 그죠? 얘는 비금속 원소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뭐가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너네 샤프림 같은 거. 그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 때 여기서는 그냥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수소 조심해야 되고 질소 자주 나옵니다. 자주는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생원 배울 때. 자, 질소는 일단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핵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DNA, RNA. 그죠? 우리가 DNA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DNA 친구, RNA. 그죠? 얘네들의 구성 성분이 이제 질소. 얘도 이제 비금속이고, 할로젠 원소. 그죠? 할로젠 원소도 그 17조, FCl, 이런 것들도 이제 비금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준금속. 자, 준금속은 일단 금속보다는 전기전도성, 그러니까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준금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규소. 그죠? 규소가 왜 중요해? 규사면 뭐지? 그 규사진 사면서도 중요한데 우리 반도체. 자, 우리가 규소를 반도체라고 불러. 근데 얘를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 우리가 배울 건데 순수 반도체야. 그죠? 근데 순수 반도체는 얘는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데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불순물 반도체. 자, 우리가 불순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불순물 반도체는 여기 봐봐. 어떤 물질에 불순물이 꼈어 라는 표현 쓸 때 불순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많이 들어간 거 아니면 조금 들어간 거야. 조금 들어간 거지. 그치? 그래서 규소가 이렇게 쫙 있어. 그죠? 여기다가 내가 인을 조금 넣든지 그죠? 아니면 붕소를 조금 넣든지 약간 조금 넣어. 그래서 얘의 전기전도성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뭐야? 불순물 반도체. 어떻게? 그래서 요건 이제 다음에 또 배운다라는 거. 그래서 중금속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해? 규소가 중요하다라는 거. 거기 써있죠? 자, 그다음에 세팅력 써놨죠?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얘기했고 전자 궤도들마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는 표현이 에너지 값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준위를 갖는다는 게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럼 기준이 되는 위치라고 하는 게 얘는 요 껍질 가면 얼마? 요 껍질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10, 두 번째 껍질 에너지가 뭐 25 이렇게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는 표현을 써. 그죠? 그러니까 어떤 껍질이 그 전자가 10에 있던 애가 얘가 15만큼을 흡수하면 뭐가 되는 거야? 25로 딱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런 물질들이 그래서 얘네가 원자들마다 특정 에너지 값을 뭐 한다고? 흡수한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냈어? 별의 대기 성분들을 알아냈었죠. 수소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 이런 것도 알아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낮은 애부터 채워진다. 요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채워지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너네 아까 첫 번째 껍질 먼저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개 들어가 이런 표현 썼었지. 그죠? 그게 낮은 껍질부터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이해됐어? 그죠?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면 자, 누구의 특징이야? 미시세계의 특징이야. 그죠? 미시세계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오케이? 딱 그 정해진 기준이 되는 위치에만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자,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6번 탄소가 있어. 자, 가운데 양성자 6개 있고 얘가 에너지가 작은 애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2개 쌓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2, 3, 4 요게 바닥 상태야. 낮은 에너지부터 쌓이는 거. 그죠? 여기 첫 번째 껍질 에너지가 제일 작다 그랬어. 왜 작아? 핵이 제일 세게 잡아당기니까 많이 못 움직여.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환장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얘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좀 덜 잡으니까 좀 쉽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평생 이렇게 있어? 아니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달라져?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에너지를 흡수했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건 내가 전기를 줬다던가 전압을 걸어줬다든가 아니면 빛을 쏘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떤 아이가 튕겨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뭐야? 에너지 흡수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 그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들뜬 상태라고 불러요. 들뜬 상태.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들뜨면 여기에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다시 내려오겠어? 내려와. 다시 내려와. 그죠? 맞아? 다시 내려오면서 뭐야?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방출해. 이게 바로 너네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모즐리가 양성자 수를 알아낸 방법 그 실험이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핵이 많으면 그만큼 여기서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어때? 크겠지? 그러니까 모즐리가 뭘 알아낸 거냐면 양성자 수를 알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양성자 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여기 있는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얘를 아예 들뜨게 만들어. 그죠? 맞아? 여기 있는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얘를 들뜨게 만들면 얘가 이 상태로 있어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내려오겠지. 에너지 방출하면서. 그죠? 어떤 형태로? 빛의 형태로. 그런데 안에 양성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잡아당기는 힘이 어때? 크겠지. 그죠? 잡아당김이 크니까 더 강한 빛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제 그 빛의 파장을 분석한 게 바로 뭐야? 모즐리가 이제 양성자 수를 알아낸 방법.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닥 상태, 그 들뜬 상태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주기성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오케이?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알칼리 금속이랑 그 뒤에 한 다음에 그 규산염 산화제까지 다 할 거예요. 네. 오케이? 밀리지 마. 알았어? 네. 밀리지면 안 돼.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을게요.